수능 완성 실전편 1의 확률과 통계 사전문항. 자, 28번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흰 공이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낸 다음에 남아있는 공 중에서 3개 개수가 적은 3개 공과 같은 3개 공이들을 추가를 해. 이런 시행을 2번 반복해. 자, 그런 다음에 이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다를 때, 그럼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4개니까 4개와 다를 때, 그때 첫 번째 시행을 한 후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 4개가 같을 확률을.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아무튼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이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요 사건까지를 A 사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은 P에 B 바 A를 구하시오고, 이것은 PA분의 PA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처음 시행일 때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1회 시행을 하고 나면은, 자, 흰 공이 2개가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검은 공이 2개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각각의 확률은요, 얘는 지금 7시 2분의 4시 2, 즉 21분의 6이 되어서 7분의 2죠. 얘는 7시 2분의 3시 1이 되니까 21분의 3, 즉 7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7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7분의 2, 7분의 1인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공 중에서 색깔의 개수가 적은 것, 즉 지금 흰 공이, 요거는 지금 흰 공이 지금 2개니까 흰 공 2개를 추가하겠다. 얘 같은 경우는 검은 공이 적으니까 검은 공 2개를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검은 공이 적으니까 검은 공 2개를 추가하겠다. 여기까지가 1회 시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2회 시행을 할 건데, 여기서도 3갈래고 여기서도 3갈래고 여기서도 3갈래가 또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이 상황이 처음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얘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 뻗어나가는 게 이 3가지랑 똑같을 거란 거예요. 그럼 그건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자고. 이것도 마찬가지, 3가지 똑같을 거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 녀석만 이제 따져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자, 얘는 지금 3가지 경우가 흰 공이 2개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검은 공이 2개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요, 역시 7시 2, 21분의 3시 2가 되겠죠. 그럼 21분의 3, 즉 7분의 1이 될 거고, 이 사건은 21분의 4시이니까 6, 즉 7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마지막에 이 사건은 7분의 4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제 해석을 해보죠. A 사건이 발생할 때 A 캡 B가 발생할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A 사건이 뭐였냐면은 2번 시행한 후에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달라야 됩니다. 즉 흰 공이 지금 4개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흰 공이 적으니까 흰 공 2개 추가할 거고, 얘는 검은 공 2개를 추가할 거고, 얘는 흰 공 2개를 추가할 건데, 이 놈이 지금 흰 공이 4개니까 이 사건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시행에서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것들 중에서, 그죠?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터인데, 그 중에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역시 흰 공이 4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이 경우밖에 안 된다. 즉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추가로 흰 공 2개를 추가하는 이 사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뀔 때 이 확률이 아까 전 7분의 4니까 이것도 7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요 모양 말고는 안 된다 이거지. 흰 공이 3개가 되고 검은 공이 4개가 되는 이 사건밖에 안 돼.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확률이 7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들어간 녀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합이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분모에 7제곱이 다 들어가니까 공통분모인 7의 제곱은 없애버리고 2 곱하기 4, 8 더하기 1 곱하기 4, 4 더하기 4 곱하기 1, 4 더하기 4 곱하기 8,
이게 분모고, 분자에는 PAB입니다. AB가 뭐니 하면은 이 4개 중에서 첫 번째 시행을 한 후 흰공의 개수가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즉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흰공이 4개가 되는 케이스니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에요. 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뻗어나가는 이 두 가지, 즉 2 곱하기 4, 1 곱하기 4가 분자입니다. 원래는 7제곱이 다 나눠져 있지만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분모는 24곱 분자가 12가 되어서 답은 상당히 심플한 그런 답이 나오게 돼버려요. 답이 1번입니다. 29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일일 평균 수면 시간은 평균이 6시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 이런 정규분포에서 n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n명의 평균입니다. 즉 x바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이고요. 평균은 5평균하고 똑같습니다. 6입니다. 다만 표준 편차가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1이 되겠죠. 자, 이때 이 표본 평균 x바가 5시간 50분 이하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단위가 말이죠. 시간 단위란 말이야, x바가. 그럼 5시간 50분이면 뭔데? 그러면 5시간 50분이면 5 플러스 6분의 5시간입니다. 10분이 지금 6분의 1시간이니까. 자, 이 녀석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작을 확률, 이하일 확률이 0.0228이다 이거지. 0.0228. 자, 이 말은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0.4772가 된다는 얘기고, Z값이 2일 때 0.477인 걸로 보아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에 대응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6분의 5에다가 6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을 나누어 준 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플러스 되고 넘겨주면은 12, 루트 n이 12가 나오는군요. 그럼 n은 143입니다. 그쵸? 12의 제곱. 이 문제는 좀 간단하네요.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흰 공이 5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가 있어요. 이 10개의 공을 서로 구분되는 세 주머니에 나누어 담습니다. 자, 구분되지 않는 물건을 구분되는데 나누어 담다니까 이건 중복조합 문제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세 주머니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는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이 각각 1개 이상 들어가야 돼. 이거니까 자, 뭐부터 먼저 담는 게 좋겠냐? 당연히 빨간 공부터 담아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개수가 가장 적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빨간 공 2개가 만약에 한 주머니에 담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에 신경 쓸 게 없게 돼버린 거고, 빨간 공 2개가 한 개 나누어 담게 되면 그럼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빨간 공이 2개, 0개가 되는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주머니 3개고, 자, 3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빨간 공이 담기는 경우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3가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흰 공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흰 공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반드시 검은 공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흰 공이 4개가 남을 거고 검은 공은 2개가 남겠죠. 그 4개, 2개 남은 것은 이제 이 3개의 상자에 어떻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3H4가 흰 공 뿌리는 경우, 3H2가 검은 공 뿌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3H4의 값은 6C4, 6C2하고 똑같으니까 15가 될 거고요. 3H이면 4C, 즉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90 곱하기 270까지네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두 번째. 빨간 공이 한 개 0개로 나눠 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3개의 상자 중에서 한 녀석은 좀 왕따를 당해야 되겠죠. 그죠? 한 개 0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만드는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일단.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A 상자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흰 공 남은 게 4개, 검은 공 남은 게 2개니까 나머지 공들을 뿌리는 경우는 3H4 곱하기 3H2가 될 거예요. 이건 뭐 아까 15 곱하기 6이었으니까 90까지가 되겠죠. 근데 B 상자에 흰 공, 검은 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똑같이 90까지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사건하고 이 사건 2개를 합집합인데, 합사건인데 겹치는 게 있잖아요. 겹치는 게 뭐예요? 둘 다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들어. 이게 겹칠 거 아니야. 그러면 흰 공 2개 썼고 검은 공 2개 썼으니까
남은 흰 공이 지금 3개가 남았고, 그러면 3H3. 검은 공도 2개를 썼기 때문에 남은 검은 공 1개 남았거든요. 3H1. 이게 지금 겹치는 경우단 말이지. 그럼 얘는 지금 10 곱하기 3에서 30까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30을 빼면은 150까지가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나? 450이 되겠지?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서로 배반이니까 그냥 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요, 720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실전편 2회 확률과 통계 사전문항. 자, 2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가 있는데 요 녀석하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B가 있어요. 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뒷면에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전을 몇 번 던지죠? 6번 던져요. 그럼 만약에 6번 던져서 앞면만 6번이 나와버리면 얘를 X방향으로 6만큼 평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앞면이 6번 나오는 경우고 확률로 치면 2분의 1이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정사각형 A하고 정사각형 B가 겹쳐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는 겹쳐진 부분이 없어요. 넓이가 0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겹쳐진 부분이 생기려면은 정사각형 이동을 할 때 지금처럼 이동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면은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2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금 넓이는 그러면 4가 됩니다. 이때는. 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전부 다 넓이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가 확률 변수 x니까 x의 값은 가능한 값이 뭐 있어요. 당연히 뭐 0이 있을 거고요.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경우는 둘러싸인 넓이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딱 2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넓이가 4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고요. 자, 이제 각각의 확률 구해봅시다.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4가 되려면 여기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3,3이 돼야 되고, 원래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3,3으로 이동하면 된다. 즉 x좌표가 4 증가하고 y좌표가 2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니까 확률은 6C2에 2분의 1, 4제곱, 2분의 1, 2제곱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넓이가 4가 되는 경우고, 넓이가 2가 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앞면이 5번 이거고 6제곱, 이 경우면은 앞면이 3번, 뒷면이 3번이니까 6C3에 2분의 1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합이고요. 그러면 2분의 1의 6제곱분의 6C1 더하기 6C3 더하기 6C5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0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2의 6제곱분의 63이 얼마죠? 63이면은 6C3이 654 나누기 20이고 더하기 이건 6이고, 자, 얘는 2의 6제곱분의 6C2 6C2면은 15가 되겠네. 얘는 26이고, 그죠? 그럼 나머지 확률은 뭐 이 값이 있는데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차피 구하는 것이 평균이니까 평균은 0 곱하기 2 확률 해봤자 어차피 0이고 됐고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의 6제곱분의 26 곱하기 52 4 곱하기 15 60. 그럼 분자 부분이 112가 나옵니다. 자, 112는 얘가 지금 4로 약분 치면은 28 되고 또 4 약분 치면 7 되니까 2가 4개고 7이 하나군요. 분모는 2의 6제곱이고, 그지? 그러면 4분의 7. 이게 지금 평균입니다. 자, 구하시오는 2에 4x 더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평균에다가 더하기 3하고 똑같죠. 아까 4분의 7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7 더하기 3이 되어서 평균은 10이군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x 집합의 원수가 1, 2, 3, 4, 5인데 여기에서 XSX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때 치역의 원수가 2개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경우인데, 자, 이 조건식이 좀 독특해요. X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이 AB에는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이 항상 짝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사실 이 식은요, A 더하기 B하고 FA 더하기 FB하고 이 둘을 곱한 녀석을 전개한 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값이 짝수가 되고 싶어요. 이거죠. 그런데 지금 A하고 B의 값은 임의의 실수이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홀수도 되고 짝수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결국 이 값이 짝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FA 더하기 FB가 짝수가 되는 경우고, 그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둘 다 짝수인 경우, 그거 아니면 둘 다 홀수인 경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자, FA하고 FB가 짝수가 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1, 2, 3, 4, 5가 2하고 4에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의 5제곱입니다. 그 다음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3, 5에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의 5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이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라면은 2하고 4에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2, 4에 골고루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만족하는 경우가 2의 5제곱 중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2에 다 몰리는 거, 4에 다 몰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빼주면 이게 첫 번째 경우에서 치역의 원소 두 개가 되는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홀수에 대응되는 경우인데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경우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일단 두 개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3C2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에다가 다섯 개의 원소가 대응되는 경우니까 2의 5제곱인데 역시 안 되는 것이 한 군데에 다 몰리는 게 안 되겠죠. 그러면 2를 빼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확률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얘가 성립할 확률이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에는 2의 5제곱 더하기 3의 5제곱이 들어갈 거고, 분자는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30이죠? 얘는 3 곱하기 30에서 90입니다. 분모가 32 더하기 243이에요. 그러면 분모의 값이 275, 분자는 120입니다. 5가 약분이 되는군요. 24고 55가 되네요.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죠? 55분의 24.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의 합은 79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30번입니다. 네, 문장이 좀 길어요. 8행 5열의 미니 바둑판이 있다. 8행 5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이제 조건이 바둑알이 놓여있는 각 열에는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짝수개. 네, 지금 총 바둑알이 개수가 검은 바둑알 8개, 흰 바둑알 8개니까 총 16개입니다. 16개. 얘네들을 차례대로 빈 곳 없이 넣는다는데 놓여있는 열의 숫자들의 합이 10보다 커야 돼. 이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 1열, 3열, 4열, 5열이니까 K 값의 합은 1, 3, 4, 5를 다 더해서 13입니다. 그럼 1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짝수개 4개, 8개, 2개, 2개 한 다음, 그다음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열에다가 돌의 개수를 몇 개씩 놓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건을 좀 몇 개로 쪼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5열에 모두 골고루 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자, 이런 경우면 1, 2, 3, 4, 5가 다 놓여지기 때문에 K 값의 합은 15가 되고요. 그 경우는 1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각각의 열에 최소 2개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남는 바둑돌이 지금 몇 개 남니 하면은 총 16개니까 6개가 남습니다. 근데 6개를 한 개씩 나눠주면 안 되고요. 요 놈은 2개씩 묶어서 3덩이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묶음을 1, 2, 3, 4, 5열에다가 적당히 나누어 던져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돌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OH3가지인 거죠. 열이 5개고 묶음이 3묶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제 4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 2개가 되고 0개, 0개, 0개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면은
6개, 4개, 2개, 2개, 2개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흰돌 바둑돌을 배치를 할 건데, 각각의 열에는 흰돌 바둑돌을 반드시 색깔을 번갈아 가면 쓰니까, 흰돌이 시작이면은 아니면 검은돌이 시작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고, 이쪽에 흰돌 바둑돌 배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5열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5 곱하기 32가 되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1120가 됩니다. 숫자가 상당히 커지죠. 자, 두 번째는 4열을 배치하는 경우인데, 자, 4열에 배치하는 경우면은 1, 2, 3, 4, 5 중에서 말이죠, 그죠? 1, 2, 3, 4열을 배치하는 경우만 안 되죠.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숫자의 합이 10이니까 그 외의 경우는 다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열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되 1, 2, 3, 4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열 결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4개의 열에다가 일단 2개씩 배치한 다음에, 그럼 남은 바둑돌이 몇 개 남았냐? 8개 남았죠, 그죠? 8개를 2개씩 묶어서 4묶음을 한 다음에 4개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4개의 열에다가 4묶음을 배치한다 이건데, 자, 아까와 다르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이 8개를 전부 다 한 열에다 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이 한 열에는 최대 바둑돌이 8개까지 밖에 못 들어가니까 10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되니까 한 열에 8개가 다 몰리는 4가지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흰돌 바둑돌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는 2의 4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 각각의 경우는 앞의 경우는 4가지고요. 4H4가 4H 7C3이랑 똑같으니까 35가지 빼기 4 해서 31가지고, 그 다음에 16가지고, 이걸 다 곱해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하죠, 그죠? 1984가지가 나와요. 아, 좀 짜증나네요. 또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3열에 배치하는 경우, 3열. 그치? 자, 3열에 배치하는 경우면 3, 4, 5열이면은 숫자의 합이 10이니까 괜찮습니다. 2, 4, 5면은 11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열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열이. 자, 그 다음 열이 3개니까 둘 배치한 다음에 남는 바둑돌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남죠, 그죠? 10개를 역시 2개씩 묶어서 5덩이를 나눠주면 되니까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3H5인데요. 역시 이제 안 되는 게 있겠죠. 이 10개를 한 열에 다 모으는 경우, 이 경우 안 됩니다. 3가지. 근데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0개를 8개 2개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안 되죠, 지금. 8개 2개씩. 그 경우가 지금 몇 가지냐 하면 8개 배치한 게 3가지, 2개 배치한 게 2가지니까 6가지가 또 안 돼요. 이 2가지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흰돌 바둑돌 결정하는 게 이게 세제곱이죠. 열이 지금 3개니까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경우고, 이 값은 3H5의 값이 얼마죠? 3H5면은 7C5, 7C2, 21에다가 9를 빼서 12가지고 그 다음에 8을 곱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값은 192가 됩니다. 자, 더 이상은 이제 없는 거죠. 2열의 경우는 뭐 아무리 해봤자 4, 5인데 이 경우는 합이 지금 9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는 1120하고 1984하고 190이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값이 t가 되겠죠. t는 1120 더하기 1984 더하기 192. 자,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3296이 나와요. 문제에서는 이 t에다가 6을 뺀 다음에 10을 나누시오거든요. 그러면 6을 빼서 3290 나누기 10 해서 최종적인 답은 329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겠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 3의 확률과 통계입니다. 28번이요. 주사위 2개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하는데, 자, 나온 두 눈이 모두 짝수면 눈의 수의 합, 그 다음에 홀수하고 짝수가 나오면 짝수 눈의, 만약에 둘 다 홀수가 나오면 0점.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가 되는 사건이면 2라든가 26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일 텐데, 그때 눈의 합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점수는 2가 나오면 4점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6점도 가능할 거고, 8점도 가능할 거고, 10점도 가능할 거고, 12점도 가능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에서 홀수하고 짝수의 경우에는 짝수 눈을 숫자로 점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2, 4, 6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0점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해서 두 점수의 평균이 x바라고 할 때 그 x바가 3이 될 확률인데요. 그러면 두 번 시행한 두 점수의 합이 6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6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시행에서 점수가 6점이면 두 번째 시행은 0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점이면 6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상가는 확률이 똑같을 테니까 그냥 하나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행에서 2점이 나오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4점이 나와야 되죠. 물론 4점, 2점도 되고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점수들을 보면 알겠지만 홀수 점수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크게 이 사건 두 개의 사건의 확률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자,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자고요. 6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면은 두 숫자가 모두 짝수이면서 두 숫자의 합이 6점이 되는 경우니까 2, 4이거나 4, 2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6분의 2, 4 사이에서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지금 하나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지금 짝수가 나오는데 짝수 중에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36분의 홀수가 지금 세 가지, 6이 한 가지니까 3 곱하기 1인데 6 먼저 나오고 홀수 짝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3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게 6점이 나올 확률이야. 그 다음에 0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지금 현재 둘 다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니까 두 주 사이 눈이 모두 홀수인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1에 4분의 1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36분의 8이고요. 약분을 치게 되면 2 남고 9 남고 그 다음에 9분의 2하고 4분의 1하고 곱하면은 18분의 1이라고 한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확률이 18분의 1이면 얘도 18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 보자고요. 2점과 4점인데 자, 2점이 나오는 사건은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2점이 나오시는 경우가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이 경우 말고는. 그 다음에 4점이 나온 사건은 이놈하고 이놈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2점이 나올 확률은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지금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 중에 2가 나와야 되니까 36분의 역시 3 곱하기 2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4점이 되는 경우는 36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죠. 곱하기 4점이 되는 경우가 숫자가 2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홀수하고 4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가 나오는 경우는 36분의 1이고 홀수하고 4가 나오는 경우는 36분의 6이죠. 2 곱하기 3입니다. 이것도. 자, 얘는 지금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라고 그냥 하고요. 뒤에 녀석은 36분의 7이 나오죠. 곱하기 6분의 1. 숫자가 상당히 좀 크군요. 6의 세제곱분의 7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건도 똑같이 6의 세제곱분의 7입니다. 그러면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돼. 이 녀석은 괜히 약분을 쳤구만. 36분의 2고 6의 세제곱분의 6을 곱해 12가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전체 확률은 6의 세제곱분의 12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이 2번이고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분자 부분은 19 곱하기 2가 되고요. 분모는 6의 세제곱인데 6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2 하나만 약분 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자, 분모는 36 곱하기 3입니다. 이게 얼마니 이게? 108이니? 숫자가 참 더럽군. 분자는 19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요. 자, 108분의 19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인데, 자, 가조건에서는 일단 전체 합이 21이고 나조건에서는 적어도 두 수가 짝수이니까 적어도 두 수가 짝수면은 세 개 모두 짝수인 경우가 있고요. ABC 모두 짝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C 중에서 두 개만 짝수죠. ABC 중 두 개가 짝수. 나머지 하나는 홀수.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의 사건을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경우면은 ABC가 모두 짝수가 돼버리면 이 합이 지금 전체 합이 홀수가 나오니까 D는 무조건 홀수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에다가 숫자를 배치를 할 때 ABC는 모두 짝수니까 일단 최소 2씩은 줘야 되고요. D는 최소 1을 줘야 되죠. 그러면 합이 총 21이니까 합이 지금 7만큼 나누니까 서로 구분되지 않는 21개의 물건을 4명에게 나눠주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개를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 남아요? 14개가 남죠. 그죠? 남아있는 14개를 그냥 한 개씩 주면 안 되고 14개를 2개씩 묶어서 7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개를 주든가 안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7개의 묶음을 A, B, C, D에 적당히 나눠주는 방법의 가지수는 4H7입니다. 자, 4H7이면은 10C3하고 똑같고 이 값은 계산을 하면은 120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ABC 중 두 개가 짝수고 나머지 하나가 홀수입니다. 그러면 짝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홀수를 결정하는 경우, 뭐 그런 자동적으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짝수고 얘는 지금 홀수니까 D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됩니다. D는 짝수. 그럼 아까와 똑같이 A하고 B에는 최소 2, D도 최소 2, C는 최소 1개를 준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물건의 개수가 지금 14개 남았는데 그 14개를 여전히 이 4명에게 적당히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똑같이 4의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120이니까 이건 360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 서로 배반이니까 그냥 더해주면은 48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0번입니다. 숫자가 지금 2, 2개, 3 하나 흰 공이고 2, 3이 검은 공인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다시.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꺼낸 숫자만큼의 개수를 동시에 꺼낸다. 그럼 지금 숫자가 2 또는 3밖에 없으니까 동시에 꺼내는 개수는 2개 또는 3개밖에 없어요. 자, 이때 두 번째로 꺼낸 공 중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때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숫자가 2가 적힌 흰 공이었을 확률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P에 B바 A가 될 거고요. 얘는 PA분의 P에 AKB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PA부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PA는 두 번째로 꺼낸 공 중 검은 공의 수가 2개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로 꺼내는 공이 2개인지 3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사건을 이제 첫 번째 꺼낸 공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쭉 갈라지는데 자, 첫 번째가 2 흰공일 수도 있고 3 흰공일 수도 있고요. 2 검은 공일 수도 있고 3 검은 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꺼내는 공의 개수가 이때는 2개고 이때는 3개고 이때는 2개고 이때는 3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확률은 2가 뽑힐 확률은 5분의 2고 흰공 2가 흰공 3이 뽑힐 확률은 5분의 1이고 검은 공 2가 뽑힐 확률 5분의 1 검은 공 3이 뽑힐 확률 5분의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꺼낸 공에서 이제 2개를 꺼낼 건데 2개 꺼낼 때 검은 공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확률은 얼마가 되니? 5C2분의 검은 공이 딸랑 2개밖에 없으니까 2C2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흰 공이 3이 뽑힌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3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2개가 뽑힐 확률이니까 이렇게 뽑거나 뭐 이렇게 뽑거나 하면 되죠. 얘는 지금 5C 3분의 즉 10분의 2C 곱하기 3C이 되어서 3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경우 검은 공 2가 뽑힌 경우도 역시 2개를 뽑을 거니까 아까 이거랑 확률이 똑같습니다. 10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도 이제 10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것들 전부 합친 것이 A 사건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뽑은 공이 숫자 2가 적힌 흰 공이 된 이 사건입니다. 그 얘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분모의 50은 다 공통이니까 분자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2 곱하기 1, 1 곱하기 3, 즉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9분의 2입니다.
자,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은 11이 되겠다. 수능 완성 실전편 4회 확률과 통계 28번. X집합은 1, 2, 3, 4, 5고 Y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수인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크면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단조 증가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중복조합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조건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면서 치역의 원소는 반드시 3개 이상이야. 그럼 뭐 항상 그렇듯이 치역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을 쪼개는 거죠. 그럼 치역이 일단 3개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면 반드시 1이 포함이 돼야 되고 3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되는. 그럼 치역이 3개인 경우는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 0, 2가 있겠네요. 이게 치역이 3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치역이 4개가 되는 경우라면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치역이 4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역이 5개가 되는 경우면 5개 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각각의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X집합의 원수가 1, 2, 3, 4, 5고 Y집합의 원수가 마이너스 1, 0, 1이면서 이 크거나 같다 조건을 만족하게끔 대응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여기 원수가 지금 3개니까 여기 있는 이 5개의 원수를 일단 3개의 서로 구분되는 상자에다가 나누어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을 5개를 나누어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3개에다가 5개를 나누어 넣는 거니까 3H 5인데 최소한 1개 이상씩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자가 3개 있다고 치고 이 각각의 상자에 최소 1개 이상씩 대응되게끔 하려면은 일단 1개는 넣어야 되고, 그치? 남는 게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남은 2개를 적당히 배정하는 방법이 3H2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2개, 1개로 배정이 되었다고 치면 처음에서 2개짜리를 마이너스 1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 2개를 0에 대응시키고 마지막 1개를 1에 대응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차피 여기는 그룹이 3개잖아. 3개는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1, 2, 3, 4에 중간에 이 칸막이가 4개 있다고 치고 4개의 칸막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칸막이 선택하고 여기 칸막이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 2개를 마이너스 1에 이놈을 0에 이놈을 1에 대응시키는 거죠. 어차피 2개는 값이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써도 좋고 이걸 써도 좋은데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3H2가지, 이것도 3H2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배정을 하고 남는 1개를 적당히 배정하면 된다 이거죠. 마지막은 OH0이 되겠죠? 자, 이 각각의 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지금 4C이니까 6이고 이것도 6이고 얘는 4고 1이 되죠. 이거 다 더해주면 된단 말이지. 12 더하기 5가 되니까 17가지가 나오겠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적어도 2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동전의 개수가 홀수일 확률은, 자,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입니다. 뭐 전통적인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확률이긴 하지만, 자, 적어도 2개의 동전이 나온 거니까 앞면이 나왔으니까 앞면이 2개인 경우, 앞면이 3개인 경우, 앞면이 4개인 경우, 앞면이 5개인 경우 중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이 뭐니? 3개인 경우하고 5개인 경우 이거지 뭐. 이렇게. 물론 여기에다가 사실은 2분의 1의 5제곱이 다 꼽히시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녀석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약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분모는 지금 50부터 55까지죠. 그죠? 55입니다. 50제로부터 55였으면 2의 5제곱일 텐데 거기에 지금 50제로 1이 빠져 있고 55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10하고 1이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자, 분모가 얼마입니까? 32-6이니까 26인가요? 약분이 안 되네요. 26분의 11, PQ의 합은 37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 뭐 이걸 ABC라고 할 때, 자, 모두 다른 수면 가장 큰 수가 점수고 같은 수가 있으면 그 수를 점수로 한다. 근데 여기서 같은 수가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같은 수가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시행을 해서 얻은 점수를 x라고 한다면 x의 평균에다가 32의 열렸을 더하시오 이거니까 일단 x의 확률 분포표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지금 x로서 가능한 값들은 당연히 뭐 1, 2, 3, 4 4가지밖에 없고요. 모든 경우의 수는 지금 경우가 4가지인 녀석을 3번 던지니까 4의 세제곱이 분모입니다. 즉 64가 분모가 되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x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1이 되려면 다른 수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조건은 만족하지 않을 거이고, 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면은 1이 3번 다 나오거나 아니면 1이 2번이고 1 아닌 녀석이 한 번 나오거나 하죠. 그럼 이때는 한 가지고요. 얘는 지금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은 1이 아닌 다른 수가 2, 3, 4 중에 하나일 테니까 숫자를 결정하는 게 3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순서를 감안해서 이제 만든 경우의 수잖아.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러면 순서 배치하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확률이 64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자, x가 2가 되는 경우면요. 역시 모두 다른 수가 나와서 가장 큰 수가 2가 될 수는 없죠. 모두 다른 수면 1, 2, 3이 가장 적은 수일 테니까. 같은 수가 있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금 전하고 마찬가지로 2가 나오든지 아니면 2가 2번 반복되고 나머지 다른 수가 나오든지입니다. 이 나머지 다른 수가 2보다 작은 수든 큰 수든 간에 그냥 같은 수가 그 점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가지인 거죠. 64분의 10입니다. 이것도. 자, x가 3이 될 확률은 3이 되는 경우면은 이제 같은 수가 있는 333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수가 있고 다른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 모두 다른 수에서 가장 큰 수가 이제 생기죠. 1, 2,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한 가지고 얘는 9가지였는데, 자, 1, 2,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3팩토리얼이죠. 6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지금 16가지가 나와서 64분의 16이 됩니다.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이 분자 부분이 나머지 것들이 36이잖아요. 그럼 빼면 28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평균은 2의 x는요. 일단 약분 쳐버리죠. 32분의 5고 얘도 32분의 5고 얘는 32분의 8이고 32분의 14죠. 그럼 분모가 32가 될 거고 분자 부분은 5 곱하기 1, 5 더하기 2 곱하기 5, 10 더하기 3 곱하기 8, 24 더하기 4 곱하기 14 하면은 56인가요? 이게 평균이군요. 32분의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이 항상 힘들어요. 이게 80이고 15니까 95가 나오겠다, 그지? 그럼 2에 32x 더하기 16이면은 32 곱하기 2x에다가 더하기 16이니까 이놈에다 32고에서 95 플러스 16. 16은 왜 더했을까요? 아무튼 111인가요? 111.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 5회 확률과 통계 2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6번이나 합니다. 6번이나. 자, 이 6개의 수를 차례로 A, B, C, D, E, F라고 할 때 제곱해서 우르르 다 더한 합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고 싶어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만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면 주사위 눈이라고 하는 것이 1제곱이 있고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뭐 이렇게 지금 6종류가 있긴 한데 이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 얼마가 됩니까? 얘는 1되고요. 얘도 1되고요. 얘는 3의 배수가 되니까 나머지 0 돼버리고 요놈은 16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고
얘 25니까 나머지 1이고 얘는 36이라서 나머지가 0입니다. 결국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아니면 0 말고는 안 된다 이거고, 그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제곱수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이 3분의 2인 거야. 그럼 나머지가 0이 될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자, 이러한 시행을 지금 몇 번 반복한? 6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치? 근데, 요 처음 6개를 다 더해가지고 나머지가 2가 되고 싶으니까, 각각의 횟수가 말이죠.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나머지 4번 나오면 이 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얘가 5번 나와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1인 녀석이 5번 나와버리면 실제로 3은 나머지는 2가 돼버리지. 그럼 얘가 한 번 되고. 그래서 확률은 이때의 확률하고 이때의 확률을 이 둘을 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은 6번 시행 중에서 확률이 3분의 2인 녀석이 2번 발생해야 되니까 6시 2에 3분의 2가 4번이고 2번이고 3분의 1인 사건이 4번 발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6번 중에서 5번, 3분의 2가 5번이고 3분의 1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공통분모가 지금 3의 6제곱이 공통분모니까 분자 부분이 2의 제곱 4 곱하기 6이면 15죠.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6이고 얘가 지금 32니까 6 곱하기 32가 되죠. 분자 부분에서 6을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은 6 곱하기 10 더하기 32에 42가 됩니다. 3으로 약분 쳐보죠. 약분 치면 하나 날아가고 3 약분 치면 14 남고 더 이상 3이 약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3이 4개가 남습니다. 분모는 81이고 분자는 28이 되어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보기 중에서 5번이 되겠네요. 29번. 자, 문장이 좀 길어요.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편차가 시그마. 여기에서 n개를 추출해서 구해서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이 이거다 라고 하면은, 자, 저기에서 c의 값이 뭐니?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근데 지금 95%일 때 z 값이 1.96입니다 1.96 곱하기 루트 n 얼마인지 모르고 시그마도 얼마인지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중에서 100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래버리면, 자, x바는 표본 평균으로 분포로 바뀌게 되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이고, 평균은 모평균하고 값이 같습니다만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에다가 루트 100을 나눈 것, 지금은 10분의 시그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란 말이야. 근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m 플러스 5분의 1c니까 여기 어딘가 m 더하기 5분의 1c 요거는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35야. 자, 이쪽이 0.1635면 이 안쪽은 얼마란 얘기죠? 0.3365가 된다는 얘기고, 확률에서 0.3365가 될 때는 z값이 0.98입니다. 그럼 표준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이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었을 때, 즉 10분의 시그마 분의 5분의 c가 0.98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c가 이놈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0분의 시그마, 이거 지금 정리 좀 해보죠. 이 약분 치면은 시그마 분의 2c인데 c가 지금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 값이 0.98이다. 0.98은 2분의 1.96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1.96, 1.96 약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남기면 루트 n이 4가 나와서 n의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지금 n의 값이니까 답은 16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노란 공 2개,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를 총 8개의 공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누어 뒀습니다. 아, 이건 중복잡이 확실하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각 상자에는 최대 5개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 이거거든. 그러면 사건을 적절하게 좀 쪼개야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빈 상자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구하기가 더 쉬워 보이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모든 경우부터. 자, 모든 경우는 노란 공을 3개의 상자니까, 그지? 3개의 상자에 노란 공 넣기, 3개의 상자에 빨간 공 넣기, 3개의 상자에 파란 공 넣기죠.
이게 모든 경우일 거고, 이거 6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어서 600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안 되는 걸 이제 보죠. 여사건. 여사건인데 지금 이 조건이 말이야. 5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빈 상자가 있어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조건이 두 종류단 말이죠.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잘 잡아보세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빈 상자를 경우로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게 나아 보입니다. 즉, 빈 상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는 빈 상자가 2개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순서상이 008인 경우입니다. 그죠? 0개, 0개, 8개. 자, 얘는 뭐 간단하죠. 3개의 상자 중에서 빈 상자 2개를 결정하면 끝나버려요. 그게 32가지입니다. 3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빈 상자가 1개인 경우인데, 그러면 0개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나머지 어떤 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빈 상자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31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상자에다가 이 8개의 공을 우렁창창창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노란 공 집어넣고, 빨간 공 집어넣고, 파란 공 집어넣는데, 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아까 여기서 빈 상자 2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008이거나 080인 경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빼야 됩니다. 이거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자, EH2가 얼마입니까? 3인가요? EH3이면은 이놈은 4가 되고 이것도 4가 되죠. 그러면 48-2가 되어서 46. 그러면은 138인가요?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빈 상자가 없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은 5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럼 빈 상자 없이 5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6개, 1개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아까 여기 다 센 거야. 빈 상자가 있는 경우에 다 센 거고. 그쵸? 자,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놈이 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6개가 들어갈 상자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놈은 6개 집어넣는다고 치고 나머지 2개의 상자에 1개를 넣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1개 넣는 경우가 같은 색의 공을 넣는 경우랑 다른 색의 공을 넣는 경우가 가지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노란 공을 집어넣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 공, 빨간 공이면은 이 상자 2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빨이 빨노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색깔의 공을 구슬을 집어넣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오고요. 다른 색깔의 공을 넣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노랑, 파랑, 빨강 중에 하나, 여기 나머지 2색깔 중에 하나에서 3 곱하기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9 곱하기 3가 27이 되겠네, 그지? 따라서 전체의 경우에서 600에다가 이 3가지, 138가지, 27가지를 다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녀석은 계산해보면 600-168이 되어서 432라고 하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